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책임의 화살이 전 대법원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영교 의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장에 적혀 있었다. 네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임종헌 전 차장이 네. 기소돼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사법농단 중에서 가장 핵심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혐의도 30여 개 그리고 유일하게 구속이 돼 있는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판을 위해서 공소장을 검찰이 이런 혐의들을 벌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소하는 내용이에요. 그동안에 수사한 내용이 담겨 있겠군요. 근데 네. 공소장 내에서 서영교 의원이 모 부장판사에게 자신의 지인의 재판을 청탁을 했다. 네. 이 내용이 공소장에 들어있다는 것은 네. 검찰은 이것을 사실로 일부 증거도 확보했고 입증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법원에 판사에 뭘 부탁했다는 겁니까? 서영교 의원이요. 네. 법원에 파견된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서 국회에 파견된. 그렇죠. 네. 국회에 파견된 지인의 아들이 네.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선처를 바란다 정도의 부탁이 아니었고요. 정확하게 죄명을 좀 바꿔달라. 죄명이 강제추행 미수죄로 기소되어 있는데 네. 공연음란죄로 좀 바꿔주고 형도 벌금형으로 받게 해달라라고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강제추행 미수보다 공연음란죄로 적용받으면 또 형량이 낮나 보죠? 네, 형량이 많이 낮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근데 저걸 좀 여쭤. 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 지인의 어떻게 된 아들이라는 거냐면요. 사람은. 네. 우선 한 여성 앞에서 네. 이제 바지를 내리고 본인의 신체를 흔히 노출했어요.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거 했나 보죠? 그리고 네.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 여성을 껴안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껴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강제추행 미수. 네, 미수죄로 기소가 됐는데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는 물론 둘 다 성폭력 범죄이긴 하지만 형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10년 이하, 1년 이하 차이가 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유죄로 판결되면 신상 정보가 등록이 돼요. 네. 고지 대상, 그 공개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냥 바바리맨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고 공연음란이 될 수도 있고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떻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어떤 침해한 여지가 있으면 강제추행이 되기도 하고요.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면은 공연음란죄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껴안으려고 다가갔거든요. 그러면 강제추행 실행 착수에 들어갔다고 보고요. 그래서 강제추행 미수죄로 기소가 됐는데 이걸 공연음란죄로 바꿔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서영교 의원이 법원에 그 해당 판사한테 직접 전화하진 않았을 거고 어떻게 네네네. 부탁을 했다는 겁니까? 이게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네. 국회에 파견돼 있는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서 네. 자 죄명 바꿔달라 청탁을 했어요. 네. 이 부장판사가 이메일로 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검찰이 그 이메일을 찾아낸 거예요. 서영교 의원실에서 이러이러한 청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종헌 전 차장은 이것을 마치 배분하듯이 네. 자 그럼 해당 법원이 어디야? 이 북부지방법원이에요. 네. 그 문용선 북부지방법원장에게 이거를 하명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이제 의원의 민원이 있으니 좀 처리해 주시오. 네. 그러니까 이 법원장은 해당 판사에게 자 막아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네. 어쨌든 이런 민원이 있으니 좀 잘 반영을 하시오라고 전달을 한 과정이 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 임종헌 차장이 법원장에게 네. 연락을 하고 법원장은 해당 후배 판사. 해당 판사에게 네. 야 이거 내가 막아줘야 하는데 못 막아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한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이 공소장에 담겨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 보도에 보면 서영교 의원이 당시 이제 법사위원이었습니다. 네, 의원이었는데 지역구인 중랑구의 한 식당에서 임종헌 전 차장과 만났고요. 식사한 네. 흔적이 나왔어요. 식당에 보면 보통 유명한 네, 분들 네. 오시면은 이렇게 자 지금 사인하는- 보시면 저게 임종헌 차장의 친필인 거죠. 네. 중랑구 최고입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중랑구에서 밥 먹었다는 어쨌든 증거죠. 두 사람이 거기서 식사했다는 서영교 네. 의원님 하트 대법원 기조실장 네. 임종헌 이게 해당 식당에 남아 있는. 네. 그게 식당에서는 굉장히 고위공직자가 네. 지역구의 의원과 함께 와서 식사를 하고 이런 증거까지 남기고 간 셈이죠. 못 먹을 건
식사를 못할 건 아니지만 이러니까 네. 법원행정처가 당시에 국회나 뭐 청와대 상대로 로비하고 잘 보이려고 예. 했던 거 아니냐라는 대관 의혹이 업무라고 해서 공공연히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기관이든 대관을 하지만 네. 세상에 법원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해라고 메신저처럼 판사 한 명은 법원에 가 있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판결은 원하는 대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500만 원형이 그래서 너무 부당하다라고는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요. 네. 또 강제추행 어쨌든 미수이고 그리고 또 이 피고인이 또 뭐 노출증을 앓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벌금형이 부당하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네. 하지만 원래 이 강제추행죄가 또 굉장히 중한 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공연음란죄로 한번 또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공연 음란죄로 좀 적용을 낮춰달라 했는데 그건 들어주지 않았고. 들어주긴 네.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집행유예를 해도 이상한 건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면 벌금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낮은 벌금형을 어쨌든 선고가 됐으니 네. 이걸 가지고 이거는 전혀 이 청탁이 뭐 들어온 게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결과라고 보입니다. 네. 서영교 의원은 뭐랍니까? 이게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사법농단, 사법개혁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검찰이 이제 네. 이 주무부처이긴 그 합니다만. 핵심이 재판 개입입니다. 네, 재판 개입, 재판 거래 절대 네.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 부장판사를 만난 기억이 나지 않고 네. 혹시 만났다 하더라도 가정법이지만 자신이 혐의명을 바꾸거나 혹은 형량을 낮춰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은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 아니냐. 네. 이 이야기가 서영교 의원의 말이라는 걸 빼고 보면요. 지금 이제 이 법조 개혁에 반대하는 사법계 일부나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네. 보통은 우리가 사실이 아니면 안 만났어요라고 표현하지 그렇죠. 기억이 안 난다고는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네. 보통 사실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차라리 기억이 안 난다가 그렇게 낫다라고 조언하십니까? 할 때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경우도 그렇다고는 볼 수는 저희가 없지만 정황은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뭐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서영교 의원뿐만 아니고 다른 정치인들도 그런 그 절차를 통해서 재판에 청탁한 사실이 공소장에 적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보좌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한 청탁 네. 의혹이 있고요. 노철래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법률 자문을 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군현 노철래 의원 당시에 법사위 위원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법사위에 있는 의원들이 창구가 되거나 또는 자신의 민원, 지역구 민원 이것이 법원으로 공공연하게 전달되고 있었고 일부 이루어진 것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선 네. 이 국회에서 파견된 아까 서영교 의원이 자기 의원실로 불렀다고 하는 국회에 네. 파견된 판사가요. 이게 네. 2000년경부터 국회에 파견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제 국회 대관 업무라고 해서 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이제 법원 심사할 때나 아니면은 뭐 법사위에 출석해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네. 그 사실 연결고리 역할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연결고리 역할을 위해서 2년 단위로 한 명씩 파견이 되고 있는데 이 연결고리로 파견된 이 판사들이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민원을 들어주는 좀 아까 말씀드린 무슨 이런 재판 관련된 청탁이라든지 네. 오히려 이런 것으로 메신저 같은 역할.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오히려 연락관 같은 역할. 악용되고 네. 있는 이런 사례인 거죠. 네. 그래서 판사 출신이면서 국회의원을 했던 서기호 변호사는 진짜 이 국회로 판사 파견하는 제도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은 동료 국회의원들이 청탁하는 경우도 많고요. 동료 국회의원들은 직접적으로 행정처 관계자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법사위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 통해서 건너서 청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해당 법사위 국회의원들은 자기 개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자기 지역구에 자기 선거를 열심히 도와주는 뭐 후원 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과는 신세를 진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청탁이 들어오면은 그 해당 국회의원들이 법원 행정처 관계자들한테 또 청탁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번 공소장으로 이런 네. 구조가 증명됐다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물론 그 공소장이 사실이라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지난 정권에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짬짬이를 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서로 이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면서
이 뭐 상고법원 같은 거 행정부가 처리해주고 우리가 그들의 민원을 재판에 개입하면서까지 들어주겠다. 이게 지금 사법 체계가 허물어졌다고 공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예.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국 법관 회의의 입장문을 보면 심지어 우리 판사들을 탄핵해 주세요. 법관 탄핵론까지 등장을 한 마당이에요. 이 그때 법관 탄핵은 누가 하냐면 입법부가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 최후의 그렇죠. 보루인 사법부의 법관 탄핵이 대통령 탄핵보다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례가 별로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입법부가 알고 보니 대관업무라는 이름으로 저 파견 부장검사는 뭐냐면 제가 보기엔 대국회 파견돼 있는 민원 접수 창구입니다. 지금 그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여야 의원을 망라해서 지금 4명이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고 하지만 네. 더 많은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이 재판 거래는 상당히 일상다반사였다. 이거 발본색원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지난 정권에서 사법농단만 처리하고 그럼 국회의원들은 뭐 재판 거래해도 되고 네. 행정부는 안 되고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 받지 않아도 판사들이 안 들어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구조적으로 엄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판사 개인에게 맡길 게 아니고. 네.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런 청탁이 들어왔을 때 판사들은 그 청탁 위에서의 특히 어떤 부탁 이런 게 들어오면은 그대로 따를까라는 의문도 하나 갖고 계실 텐데요. 네. 물론 검은색을 흰색이라 할 수 없고 흰색을 검은색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네. 정말 부당한 청탁이 들어오면 판사는 그거를 아무리 위에서 지시한 거라고 해도 들을 수 없거든요. 다만 판사 본인의 재량이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벌금형도 괜찮고 집행유예도 괜찮다. 이런 부분에서 좀 좋게 좀 더 형량을 좀 낮춰서 좀 해달라라고 하면은 벌금형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사가 위에 있는 사람, 특히 자기의 인사권이라든지 근무 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탁이 들어온다면은 그걸 자기 재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걸 거절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공소장에 써져 있기 때문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하다 보면 이 부분도 명확하게 드러납니까? 유무죄가 나옵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죠. 이 사실관계가 인정돼야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나오겠군요. 인정돼야 임종원 네. 차장의 유죄가 결정이 되니까요. 그러겠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입장 발표. 손혜원 의원하고 요 답을 내놓는답니다. 서영교 의원 문제. 네.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손혜원 의원 사건과 지금 이제 서영교 의원 사건은 네. 좀 다릅니다. 하지만 두 개를 동시에 민주당이 입장을 낼 텐데 손혜원 의원의 지금 뭐 투기냐 아니면은 이제 문화재 보존이냐와는 다르게 네. 이 부분은 매우 법적으로 엄중한 사안이어서 서영교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처리 방식 내일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자,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